미국에서 홈런을 치던 선수가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습니다. 농담이 아닌데요.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야구가 1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을 노리는 이 중요한 무대에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홈런을 쏟아내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합류합니다. 메이저리그 주전도 아니고 이름부터 낯선 이 선수가 왜 WBC 대표팀에 필요한 존재가 됐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선수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지금 대표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카드라는 점입니다. 김하성은 빠졌고 송성문도 없죠. 내야는 비어있고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야구는 다시 한번 모두가 의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홈런 왕급 타자 한국 대표팀 합류.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같은 기대와 같은 실망을 반복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선택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과연 WBC 무대에서 한국 야구의 구원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셰이 위트컴. 이 선수가 왜 미국 홈런왕이라는 말로 불리는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실제로 홈런을 가장 많이 쳐온 타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인데요. 셰이 위트컴은 프로 입단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AA와 AAA까지 올라갔고 마이너리그 통산 500경기 이상을 뛰면서 홈런을 120개 넘게 때려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시즌 반짝한 수치가 아닌데요. 여러 레벨을 오가며 꾸준히 장타를 생산해왔다는 의미죠. 특히 2023년에는 AA와 AAA를 합쳐 한 시즌에 35개의 홈런을 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리그, 같은 환경에서 이 정도 홈런을 치는 선수는 많지 않죠. 지난 시즌 AAA 성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100경기 넘게 출전해 홈런 25개, OPS 0.869를 기록했죠. 이 리그가 타고 투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타자나 20홈런, 25홈런을 찍을 수 있는 무대는 아닙니다. 특히 위트컴은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타자가 아니라 장타와 주루를 동시에 가져가는 유형인데요. 마이너리그 통산 도루가 100개가 넘는다는 점은 이 선수가 홈런만 치는 느린 거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미국 야구에서 위트컴을 유틸리티 자원으로 분류하면서도 파워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홈런들이 특정 리그나 특정 시즌에만 몰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레벨이 올라가도 홈런은 계속 나왔고 역할이 바뀌어도 장타 생산력은 유지됐죠. 그래서 미국 야구 쪽에서는 위트컴을 두고 마이너리그에서는 검증이 끝난 파워 자원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뿐 마이너리그 기준에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결과를 보여준 타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WBC와 맞닿아 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장기 리그가 아닌데요. 단 몇 경기, 단 몇 타석에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대회죠. 이런 무대에서는 이름값보다 한 시즌에 수십 개의 홈런을 쳐본 경험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주목한 것도 메이저리그 기록이 아니라 이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홈런을 쳐왔느냐였죠. 미국에서 홈런을 쳐본 경험, 그것도 반복적으로 해본 경험. 그게 바로 위트컴이 대표팀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 대표팀이었을까요? 미국에서 홈런을 쳐온 선수라는 사실만으로 한국 대표팀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선수가 필요해졌느냐는 거죠. 답은 대표팀 상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번 WBC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 내야는 사실상 비상사태입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김하성은 부상으로 빠졌고 송성문 역시 이탈했죠. 내야에 구멍이 생겼고 그 공백을 메울 확실한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팀이 필요로 한 건 단순한 백업이 아닙니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한 방을 가진 선수였죠. 위트컴은 1루와 3루를 볼 수 있고 외야까지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입니다. 게다가 마이너리그에서 검증된 장타력이 있죠. 김혜성이 유격수로 이동할 경우에는 2루를 맡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타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전인 WBC에서 이런 유형의 선수는 생각보다 가치가 크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WBC라는 대회의 특성입니다. 이 대회는 정규 시즌처럼 꾸준함을 평가하는 무대가 아닌데요. 하루 한 타석 한 번의 스윙으로 모든 평가가 바뀌는 무대죠. 그래서 대표팀은 늘 안정적인 평균치보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카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위트컴은 딱 그 조건에 들어맞는 선수인데요. 메이저리그 주전 경험은 부족할 수 있지만 미국 무대에서 수십 개의 홈런을 쳐본 경험은 분명한 무기죠. 여기에 WBC 규정이 더해집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라면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는 규정.
이미 토미 에드먼 사례로 한번 경험한 선택지죠. 이번에도 대표팀은 같은 규정을 활용했습니다. 이게 편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규정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 중 가장 즉각적으로 전력을 보완할 수 있는 카드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죠. 한국 야구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해외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자원을 불러와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그래서 위트컴의 합류는 한 선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키운 내야 자원이 부족해졌고 그 결과 대표팀은 다시 한번 외부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현실적인 보강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임시 방편인지는 WBC 무대에서 곧 드러나겠죠. 다만 분명한 건 지금 한국 대표팀이 위트컴이라는 이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만큼 선택지가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선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의미는 개인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로 확장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셰이 위트컴 한 명의 성공 여부로 끝나지 않는데요. 위트컴이 WBC 무대에서 한 방을 보여주고 중요한 순간마다 제 역할을 해준다면 한국 야구는 오랜만에 결과로 모든 논쟁을 잠재울 수 있죠.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홈런을 쳐온 경험이 단기 국제대회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부족한 내야 전력을 유연하게 메우면서 1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죠. 이 경우 위트컴은 논란의 선수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카드로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트컴이 기대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선택은 또 하나의 익숙한 이야기로 남게 되겠죠. 해외에서 급하게 불러온 자원, 규정에 기대어 채운 대표팀,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비판의 대상은 위트컴 개인이 아니라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야구의 구조로 옮겨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WBC에서 위트컴의 의미는 단순히 백업 내야수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선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 한국 야구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외에서 홈런을 쳐온 경험을 해법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인지 아니면 그마저도 버거운 상황까지 와 있는 건지 말이죠. 이번 선택은 결과에 따라 희망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씁쓸한 반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경기장에서 내려집니다. 미국에서 홈런을 쳐왔던 이 타자가 WBC 무대에서도 같은 스윙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한 번의 스윙이 한국 야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홈런 왕급 타자의 대표팀 합류,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